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진도별 모의고사 특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진도별 모의고사는 이제 14강에 걸쳐서 7번의 시험, 14번의 시험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이론을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 이론을 문제에 적응을 해가는 방법을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1강에 우리가 가면 이제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죠?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요.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론을 정리해 놓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요 제1강에서는 우리가 크게 4가지를 공부를 해 보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토지의 등록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딱 하세요.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이 등록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이 바로 잡을 때는 항상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을 해요.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물을 때는 이 직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우리가 시험에 출제를 할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그럼 요 1번에서는 있잖아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을 딱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번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지번이 뭐냐 이라면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가 지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번지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죠?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번,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배우기 때문에 지번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등록은 여러분들 소재와 지번은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대장이든 도면이든 경계점 자료등록부든 지적 공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 구성에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3가지를 딱 기억하죠. 처음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그게 하나죠. 그죠? 두 번째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러면 됐고 3번에는 세 번째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의로 잃는다. 그걸 딱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은 엄청 쉬워요. 그런데 이 지번에서 토지 이동의 지번 부여 방법은 출제위원이 그림으로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신규 등록 전환이죠.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청량 이렇게 4개를 나누죠. 그럼 처음에 신규 등록 전환은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이렇게 하죠. 분할은 원칙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수문부터 부번, 예외는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한다. 합병은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이죠. 그죠? 건축물이 있는 곳을 부여를 하는데 신청을 해야 부여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네 번째는 지적, 확정,
청량이죠.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적 확정 청량이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어야 지분을 부여하느냐, 준공되기 전에 부여하느냐, 준공되어야 부여를 하는데 준공되기 전에도 부여할 수 있다. 이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사업계획도. 자, 이게 키입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분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지분을 변경할 때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이때 상급기관인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죠.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분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출.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번이 발생하면은 결번대장을 작성한다. 이렇게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를 이야기하면 하나가 지목, 하나가 축척 변경이죠. 이 지목의 의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의 종류다 이라면 됩니다.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하면은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토지의 종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의 종류는 28개가 있죠. 그죠? 등록은 다 이게 딱 이걸 키를 잡을 때 이렇게 키를 잡습니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만 등록을 하죠.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죠. 이걸 여기서 설명을 해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지적도, 임야도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그때 차문자가 적용되는 4개의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면 지목 설정의 원칙은 하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둔다.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죠. 그죠? 두 번째는 영속성의 원칙입니다.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고, 세 번째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죠. 그죠?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목의 종류는 28개인데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냥 이렇게 내는 거예요. 다음 보기에서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을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네요. 그죠? 경계의 의의는 있잖아요. 도면에 등록된 선이죠. 그죠? 선. 그 다음에 이 등록은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 결정의 기준은 여러분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 절토는 상단부, 해면과 수면은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의 공유수면 매립지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예외 4가지가 있다. 그게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O, 공공사업하면 O,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O,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은 O.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하죠. 그죠? 그럼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질문을 해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론을 이 정도 정리하고 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어요. 1번은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X죠. 그죠? 이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죠. 그죠? 두 번째, 과거의 시험에 있잖아요. 이 모든 토지예요. 이걸 관리토지 이렇게가 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번 X네요. 2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X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 처음 여기서 1번하고 2번은 위치가 바뀐 거예요. 위치가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지적소관청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이동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토지 이용 X죠. 그죠?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죠. 그죠? 이동.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지번별 조서 틀렸죠. 그죠? 토지 이동 조사 부죠. 그죠? 토지 이동 조사 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자, 5번에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을 딱 정리하면은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장.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해야 할 계획, 이게 핵심입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이용이 아니에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33회도 여기서 출제를 했는데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그죠? 자,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지번의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죠. 그죠? 1번에 결번이 발생하였을 때는 결번 대장을 작성한다. 맞죠? 그럼 과거의 시험에 이 결번 대장을 지번 대장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번에 보니까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서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X죠.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지금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자, 이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럼 여기서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이라는 것은 신규 등록 전환에서 쓰는 겁니다. 지력 확정 청량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의라고 읽는다. 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오죠. 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이 문구거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자, 보세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 그럴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럼 예외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서 신규 등록 전환을 물었을 때는 문장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어야 됩니다. 들어있다면 예외로 답을 하는 것이에요. 들어있지 않다면 원칙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합병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곳을 신청을 하면 우선 부여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자 이렇게 했어요. 건축물 이렇게 나오면은 분할이 있고 합병이 있거든. 분할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력소관청이 우선으로 부여해줘요. 직권으로 부여를 해줘요. 합병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분할의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X죠. 그죠? 본번이 아니라 부번이죠. 부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분할하고 합병을 출제를 했다면 반대입니다. 반대.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죠. 그죠? 합병은 필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필지가 늘어나니까 새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 글자에 본번이라고 쓰면 X, 부번이라고 쓰면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합병은 있잖아요. 부번이 아니라 본번이다.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이거는 본번에서 키를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선순위냐 후순위냐 또는 최종순위냐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후순위 X, 최종순위 X, 선순위. 자, 좀 전에 분할하고 합병할 때 건축물이 나오죠. 그죠? 이때 분할은 소유자가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를 하는 것이고 합병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 우선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2번도 엄청 중요한 문구예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 그러면 말장난을 칠 때 지적소관청이죠.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X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죠. 이 지번 부여 지역이 동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 O, 동리별로 하면은 O, 읍면 동리하면 X, 시군구별로 하면은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번 부여지는 동리죠. 그죠? 그 다음에 북서에서 남도. 그럼 북동에서 남서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이게 예외죠.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 전환에서는 자, 좀 전에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 그게 예외입니다.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이래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번을 변경할 때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좀 전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자 행정구역의 개편 일어났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 확정 정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졌죠. 자, 그 다음에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상 3개를 또 암기를 하셔야 되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지목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지목은 해마다 출제를 하거든. 아니, 무조건 출제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거는 지목의 종류, 내용은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읽으면서. 자, 옳은 것 일어났죠.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자갈 땅보다 황무지의 토지나 잡종지 X죠. 그죠? 임야죠. 여러분들 항상 이 1번은 지문을 임야인데 잡종지로 출제를 하더라고요.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임야죠. 그죠?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이냐, 도로에서 제외하느냐, 제외하죠. 제외. 저 아파트 안에 통로는 지목이 돼. 공장 안에 통로는 공장용지가 되죠. 그죠? 도로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일어났죠.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이라면은 공장용지지,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죠. 그죠? 공장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급유 송유시설이죠. 공장 안에 있으니까 주유소 용지냐, 공장용지냐, 공장용지가 되죠. 여러분들 모르실 때는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공장 안에 이러면 전부 다 공장용지다.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이 일정한 궤도가 선로죠. 그죠? 선로, 철도용지 맞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일정한 궤도는 선로,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기차 가는 길은 철도용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그죠? 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묘지 틀렸죠. 그죠?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지목을 대로한다. 그렇게 이해해두면 됩니다. 이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버지는 구글한다. 오죠.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그럼 출제위원은 있잖아요. 이게 국어거든. 근데 항상 시험에 하천 이렇게가 출제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하천과 국어의 차이가 뭐냐면은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들어가지 않으면 하천.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죠? 3번에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것 유지 X죠. 그죠? 재배를 하면은 답이죠. 그죠? 답. 논이 되는 겁니다. 자생한다. 이렇게 하면은 유지가 되죠. 재배를 하면은 답이 되죠. 그죠? 4번에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죠. 그럼 이 용출되는 곳은 주유소 용지냐, 광천지냐, 광천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일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는 종된이 틀렸죠. 그죠? 주된이죠. 그죠? 주된. 여러분들 5번 이런 거는 자,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읽으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충 읽으면 종된과 주된을 못 찾아내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주된 용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6번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그죠? 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수도용지
맞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1번이죠. 우리나라 지목에 수도 용지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상수도 정화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수도 용지입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2번에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벌어지는 목장 용지가 아니라 대죠. 그죠? 대. 자, 그러면 3번은 우리가 지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보기 3번입니다. 항상 이거는 출제인이 시험에 출제를 해요. 온수, 약수, 서그리 등의 일정한 장소로 운송. 여기서 키는 출제위원이 용출을 묻느냐, 운송을 묻느냐. 용출을 물으면 광천지입니다. 광천지. 운송을 물으면 광천지가 아니죠. 그죠? 잡종지가 되죠. 그죠? 잡종지. 4번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대가 아니고 창고 용지가 되죠. 그죠? 창고 용지. 5번에 자동차 등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의 지목은 주차장이 아니라 잡종지가 되죠. 그죠? 잡종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이네요. 지목의 표기 부호로서 옳은 것 일어났네요. 자, 공장 용지는 뭐랍니까? 장이죠. 그죠? 자, 주차장은 뭐예요? 차.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하천은 천이죠. 그죠? 하가 아니죠. 그죠? 유원지는 원이죠. 그죠? 원. 목장용지는 목이죠. 그죠? 그러면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네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지목은 있잖아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을 하지 않아.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이 명칭 그대로가 정식 명칭이죠. 학교용지면 학교용지, 철도용지면 철도용지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도면에는 부호로서 표기를 하죠. 이때 첫째 글자가 적용되는 것은 24개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둘째 글자가 적용되는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4가지만 딱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걸 그림으로 본다면 이게 도면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도면에 주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주차장이냐 주유소용지냐 주차장입니다. 주유소용지입니다. 주유소용지. 주차장은 뭐랍니까? 차. 그러면 이게 공으로 나와 있다면 공원이냐 공장용지냐 할 때는 공원이죠. 그죠?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시를 한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유라고 나와 있으면 유원지냐 유지냐 유지죠. 유원지는 원으로 표시를 하죠. 하천은 천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차, 장, 천, 원 4개만 딱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경계 결정의 기준이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봅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의 차이가 없다면 하단부가 아니고 중앙이죠. 그죠? 중앙. 높낮이가 있다면 하단부가 되죠. 그죠? 하단부. 도로구그 등의 토지의 절토죠. 절토는 상단부가 되죠. 그죠? 상단부. 그 다음에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게는 최대는 맞죠. 그죠? 최소가 틀렸죠. 그죠? 최대 만조이, 최대 만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번에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암기를 해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경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어요. 1번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1번하고 3번은 있잖아요.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지만 정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맞죠? 그죠? 자, 2번에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어요. 그럼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다면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하죠. 이게 경계점 자비등록부 X죠. 그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그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그러면 2번 이런 거는 딱 암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다면 장부도 새로 작성한다. 그 장부의 이름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상이라는 말은 땅이죠, 땅. 그래서 우리가 도면상의 경계는 선으로 표시를 하고 땅 위에서 경계 표시,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담장이죠. 논두렁, 밭두렁, 울타리, 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매매 등을 위하여 풀어내는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청량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자, 5번에 여러분들 이 4번, 5번 이렇게 나올 때 5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에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판결서를 가지고 가면은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처음에 이렇게 봅니다. 이게 건축물이죠. 그럼 이제 건축물의 권리에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면 공공사업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건축물의 권리에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경계점 표지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경계점이죠. 그걸로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분할을 하거든, 분할. 그럼 분할할 때는 당연히 청량을 해야 되죠. 그럼 청량을 하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할할 때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건축물의 권리기에 경계를 결정할 수는 있냐?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로 이 소유권 이전 매매가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는 말은 오죠. 그럼 이게 건축물의 권리가 이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좌표, 소유자 X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딱 정리하느냐면 이렇게 하세요. 지적 공부에 소유자는 두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하나는 대장,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을 해요. 또 하나는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종합이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를 등록하는 거는 대장과 부동산 종합 공부 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당연히 소유자는 등록되지 않는 거죠.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여기에 이거는 2개입니다. 2개. 그럼 크게 치면 7개거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뜻도 암기를 합니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경계점 자배 등록부가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1강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강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고생을 했습니다.